안녕하십니까. 산림기후산업실 안은서 선임이라고 합니다. 산림탄소 상세 제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2번 혹은 4번 정도 산림탄소 상세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찾아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상세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심에 따라서 저희 산림 분야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적는지, 그리고 현장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 교육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강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산림탄소 상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간 정보를 활용해서 내 사업 대상지가 얼마만큼 되고, 그리고 표준지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정보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을 가르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지 대상 경계랑 표준지 설계가 끝났으면은 이제 산림으로 들어가셔서 산림 조사를 해야겠죠. 이 산림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아마 처음 접하신 분들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림 조사까지 끝나게 되면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방법론에 맞는 이제 베이스라인 그리고 프로젝트 라인 흡수량을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자동 산출기를 작년부터 개발했기 때문에 이 산출기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 드리면서 이산탄소 흡수량을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 자료가 다 모아지면은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이제 공간정보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이제 산림탄소 사업 대상지를 구획하고 이제 표준지를 설계하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네, 공간정보 프로그램은 QGIS를 쓸 예정이고요. 저를 잘 따라오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상지 구획하고 표준지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공간정보 관련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5개의 세부 과정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기본적으로 GIS 파일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자료들이 있고, 그리고 이 각 형태마다 자료들을 GIS 프로그램에 올리는 실습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좌표에 대한 개념, 저희가 좌표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좌표계를 잘 맞추셔야지 데이터들을 잘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좌표의 정의랑 변환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벡터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가공을 하는 실습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지오 레퍼런싱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오 레퍼런싱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설계 도면이나 이미지 자료들을 공간 정보로 넣으려고 할 때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지오 레퍼런싱 기능을 이용을 해서 공간 정보 프로그램으로 넣을 수 있고, 이 이미지를 공간 정보로 놓고 그것을 추가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한번 배워보고요. 표준지를 설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지 설계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앞서 배운 기능들이나 이 과정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내가 탄소 사업을 산에서 할 때 대상지를 그리고 표준지를 설계를 하는 과정들을 활용해서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PPT 형식의 교육 교재가 있고 같이 하는 실습 위주다 보니까 실습 파일들을 올려놨습니다. 저희 실습 자료들이랑 이제 PPT를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QGIS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이버나 구글에 QGIS를 치시고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다운로드 하셨으면은 탐색기에 QGIS를 치시면은 QGIS 데스크탑 3.28.11 제 컴퓨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전들이 주기별로 바뀌기 때문에 버전 상관없이 일단 여시면 됩니다. 요거를 열게 되면은 이제 이 화면이 나올 거고요.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각각에 대한 목차들이 있고 툴바들이 있습니다. 툴바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탐색기 패널이랑 레이어 패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탐색기나 레이어가 처음 열었을 때 안 보이시면은 툴바
패널에서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패널들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없앨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어 패널이 저희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레이어 패널이 체크를 풀면은 없어지고요. 탐색기 패널도 체크를 풀면 없어집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을 여셨을 때 이런 패널들이 안 보이시면은 툴바에서 우클릭을 누르고 레이어 패널과 탐색기 패널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설명드려야 될 게 여기 패널에 보시면은 툴박스라는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툴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QGIS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고요. 검색을 통해서도 이제 특별한 기능이나 내가 공간정보 분석을 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여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공간정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고급 통계를 위한 분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일단 기초적으로 공간정보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모르는 분들께서 공간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툴바를 통해서 하는 고급 분석이나 이제 특이한 분석 같은 경우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요. 도구함 그리고 패널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간정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QGIS랑 S3사에서 만든 ArcGIS가 있는데요. ArcGIS는 좀 유료 프로그램이라서 구독료를 내셔야 됩니다. QG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QGIS의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하면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공간정보 분석 기능들을 쉽게 놓고 외부에서 쉽게 넣어서 내장 QGIS 프로그램에 탑재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QGIS를 시작할 때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을 외부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QGIS를 할 때 웬만하면은 여기 플러그인에 보시면은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가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 보시면 이 플러그인들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외장된 특별한 기능들을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 다운을 받을 때는 인터넷 연결이 돼 있어야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이제 TMS 폴 코리아라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TMS라고 치시면은 TMS 폴 코리아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처음에 QGIS를 다운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내장이 안 돼 있어서 이 플러그인에서 TMS 폴 코리아를 다운 받아 주시고요. 여기서 플러그인 저는 재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러그인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여기 상단 도구의 웹에서 TMS 폴 코리아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맵 그리고 V월드 맵을 올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는 V월드 맵으로 한번 사용해 보고요. V월드의 세틀라이트 위성 영상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세계 지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마우스 휠을 통해서 이제 주민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위성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V월드에서 스트릿을 넣으면요 이렇게 도로 지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게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데이터 유형별로 QGIS 프로그램에 넣어보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PT 자료의 4페이지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GIS 데이터는 이렇게 실세계가 있을 때 벡터 데이터랑 레이스터 데이터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벡터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점선면의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된 자료이고요. 가장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의 형식으로는 쉐이프, SHP, 그리고 .gml, .kml 등 다양한 확장자가 있고요. 저희 공간정보에서는 쉐이프 파일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레스터 데이터가 있는데요. 레스터 데이터는 이제 격자 형태의 픽셀로 표현된 자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영상 이미지 자료 같은 경우에는 확대해보면 이렇게 각각의 픽셀이 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RGB 색깔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화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면 이렇게 형태를 띠게 되는 거고요. 파일 형태로는 TIFF 그리고 GeoTIFF 그리고 PNG와 같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공간정보 자료 GIS 작업할 때는 TIFF 같은 거를 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럼 벡터 데이터나 레이스터 데이터가 왜 다르냐 라는 건데요. 벡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그 자연계를 묘사할 때 자주 씁니다. 아무래도
그 격자로 돼 있지 않고 어떤 점선 면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강을 표현하거나 이런 자연적인 굴곡 그리고 자연적인 경계가 있을 때 분석을 할 때 쓰이고요. 레이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용량 분석을 하게 될 때 분석 속도나 이제 자료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이제 GIS 교육 실습 파일을 보시게 되면요, 각각에 대해서 자료 벡터에 대한 자료들과 이제 레스터에 대한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도를 보시면 dbf가 있고 PRJ가 있고 쉐이프가 있고 SHX라는 확장자가 총 4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 QGIS에 데이터를 올릴 때 이 4개의 공간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dbf 자료가 뭐냐면은 저희가 공간정보 안에서도 그런 속성 값들이 있습니다. 이 속성 값들을 저장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RJ는 이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공간정보의 좌표를 설정하는 정보들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쉐이프, SHP는 공간 정보의 모양에 대한 정보들이 기록된 정보고요. SHX는 이제 dbf랑 SHP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확장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쉐이프 파일에 대해서 올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냥 이 쉐이프 파일을 레이어 패널에 드래그 해서 올리면요, 네, 이렇게 지적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PRJ에 대한 정보가 없는 파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다시 지우고 PRJ를 삭제를 해보고 지적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시면은 레이어 패널에 지적도가 올라가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옆에 지구 모양의 물음표가 나오는데요. 이게 좌표계가 아까 PRJ가 좌표에 대한 정보라고 했는데 좌표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아예 표출이 안 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데로 간 거죠. 이건 이제 좌표계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들이 이 모양이나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정보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엄밀히 말하면은 좌표계가 없어도 벡터 데이터는 넣을 수 있는데요. 좌표계가 반드시 있어야지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좌표계가 없거나 좌표계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이제 다음 두 번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벡터 데이터들은 이렇게 dbf, prj, shp, shx 이 4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요것들을 올릴 때는 shp 자료로 레이어를 드래그 하게 되면은 이 dbf나 prj나 shx가 자동으로 연계가 돼서 데이터가 올라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에서 5페이지부터 보시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열 수가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제일 간단한 게 그냥 드래그를 해서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좌표에 대한 정보들만 가지고 공간정보 프로그램에 올릴 수 있냐 라고 하면은 올릴 수 있습니다. 실습 파일을 보시면은 텍스트 문서 중에 XYZ 파일을 한번 보시면은 컴마로 일단 데이터가 구분이 돼 있고 뭐 128.5 38.2, 뭐 Z값은 83 요런 정보들이 있는 텍스트 파일이 있다고 할 때 요게 좌표값이어야 되고요. 좌표값들이 기본적으로 텍스트 파일에 있게 되면은 얘도 공간 정보를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실습 자료로 드린 거는 이 텍스트 파일에 좌표 번호가 XY 좌표가 있는데 XY 좌표가 어느 좌표값인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텍스트 파일들을 올릴 때는 여기 GIS에서 목차에 레이어 추가, 구분자로 분리된 텍스트 레이어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구분자로 분리된 텍스트 올리는 란이 나오고요. 파일 이름에서 이 점점점 누르시고 여기 파일 명을 찾아가신 다음에 XYZ, 아까 그 우리가 확인했던 요 문서죠. 요거를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은
들어가고요. 파일 포맷은 쉼표로 구분된 값인데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쉼표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쉼표로 x 값은 128.500 이고 y 값은 38.2234, z 값은 83 이렇게 쉼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쉼표로 구분된 값으로 넣고요. 첫 번째 레코드를 필드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이 x, y, z 첫 번째 열이 필드 이름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일 큰 라벨 목차 필드 이름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포인트의 좌표입니다. 포인트 좌표는 x 필드는 128, y 필드는 38. 그리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얘는 사전에 이제 이 도형 좌표계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제공드린 실습 파일에는 좌표계는 WGS84 4326이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예시 파일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128.5가 x 좌표, 이제 y 필드는 이제 38.22. 그리고 z 값은 엄밀히 말하면은 저희가 2차원 공간에서 표현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높이에 대한 정보인데요. 이 자료는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서 이 x, y 값을 지정을 하고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은 보시면은 한국 이미지에 맞게 텍스트 파일이 이 포인트 모양으로 들어가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x, y 좌표가 있으면은 레이어 추가 구분자로 불리는 텍스트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에서 요런 자료들을 보기 싫으면은 화살표 체크 표시를 표출을 하고 못하고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레스터 파일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는 이제 TIFF 파일로 된 저희 교육 자료를 이제 여의도 공원 예시가 있는데요. TIFF 파일도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좌표계가 얘는 TIFF 파일 안에 좌표계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IFF 파일이 있으면은 여의도 공원도 아까 벡터 파일을 올린 것처럼 이 여의도 공원에 대한 이미지 TIFF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 해서 레이어에 올리시게 되면요, 이제 올라간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요거를 아마 지금 이게 한반도를 다 줌아웃을 많이 해서 구체적으로 안 보이는데 이 여의도 공원을 우클릭하고 이제 레이어 확대 축소를 누르게 되면은 이 여의도 자료 주민이 되고 이 올라간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배경으로 저희가 V월드 위성 영상을 넣었는데 이 TIFF 파일이 이미지 파일이 잘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TIFF 파일은 벡터랑 다르게 뭐 .prj 공간 정보에 대한 좌표나 뭐 dbf 파일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TIFF 파일 안에 공간 정보에 대한 필요 자료들이 다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공원에 우클릭하고 속성을 보시게 되면은 지정된 좌표계라고 해서 이 좌표계에 대한 정보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는 웬만하면 드래그를 해서 하는 거를 좀 선호하고, 왜냐면 이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요런 것들이 만약에 기본적으로 드래그 했는데도 공간 정보를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벡터 파일 같은 경우에는 dbf, 뭐 쉐이프, shx 요것들이 없는지, prj가 파일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간혹 산림탄소 상세 사업을 하시다가 쉐이프 파일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당연히 저희가 QGIS로 열람을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공간 정보 벡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가 세트로 돼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좌표에 대한 개념이랑 좌표 정의 그리고 변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표에 대한 개념 같은 경우에는 7페이지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좌표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QGIS로 예를 들어 보면은 좌표계를 보시려면은 우클릭에 속성을 누른 다음에 원본 이 지구본 모양을 누르게 되면 좌표계 종류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좌표계가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좌표계들이 왜 10,000개가 넘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분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좌표계를 주로 쓰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셔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국토지리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도 있을 것이고,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있고,
산림청에서 제공한 자료가 있고 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뭐 위성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각각의 자료들이 공간 좌표계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쓰는 좌표계들은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주 쓰는 좌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좌표계가 없더라도 우리나라에 쓰는 좌표계 종류가 뭔지만 알면은 강제로라도 뭐 한번 5186번 해보고 뭐 5179번 해보고 뭐 4326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계를 변환하면서 얼추 이 위성 영상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외부에서 데이터를 공간정보 데이터를 다운받을 때 어떤 좌표계인지 그리고 좌표계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다운을 받으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좌표계를 만약에 다른 공간 정보들을 넣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다른 좌표계들에 대한 공간 정보들을 겹치고 분석을 할 때는 좌표계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좌표계를 이해하고 좌표계를 변환하고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왜 좌표계가 수만 가게 넣는 걸로 달라지게 됐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투영 방법에 대한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원형인 지구를 XY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좌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형인 지구를 그러면은 2차원으로 도면으로 표현을 할 때 뭐 메르카토르 도법이나 구두 도법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투영 방법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지구의 모양 뿐만 아니라 XY 좌표 체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구 공률인데요. 우리 지구가 정확한 원형이 아니고 타원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확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대륙이랑 해양에 따라서 굴곡이 지게 됩니다. 그럼 이 굴곡진 지구를 타원형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타원에 대해서 찌그러진 모양의 타원인가 아니면 원형에 가까운 타원인가, 이런 걸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구 공률이 다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구 공률을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좌표 체계가 달라지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좌표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크게 경위도 좌표랑 평면 직각 좌표인데요. 경위도 좌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위도랑 경도로 표현되는 좌표계를 경위도 좌표라고 하고요. 아까 봤던 n과 2로 표현되는 뭐 137도, 뭐 38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를 이제 경위도 좌표라고 하고, 평면 직각 좌표는 기준점을 예시를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이 기준점을 예를 들어서 20,60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준점이 있다고 하면은 간단하게 왼쪽으로 4km 떨어져 있으면은 그냥 x가 4,000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20,60에 대한 기준점이 있는데, 이게 x 좌표가 4km 왼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4,000에서 x는 196,000, y는 60만 되는 거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x는 196,000에다가 y는 4,000m가 내려가는 거니까 596,000이 되는 식으로 표현을 되는 게 평면 직각 좌표라고 하고요. 이 경위도 좌표로 표현되냐 아니면 평면 직각 좌표로 표현되냐에 따라서도 좌표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좌표계의 체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평면 직각 좌표계에서 이 중심을 어디다 둘 거냐에 따라서도 좌표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는 서부 원점, 중부 원점, 동부 원점, 동해 원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부 원점을 가장 보편적으로 쓰게 되는데, 중부 원점은 이제 EPSG 5186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좌표계들이 이제 수만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처에서나 아니면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이 이제 공간 정보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좀 한정된 좌표계를 쓰게 됩니다. 아무래도 물론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수만 가지 좌표계 중에 하나를 쓸 수 있겠지만 표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좌표계가 있고요. 아무래도 좀 전 지구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좌표계는 WGS84라고 하는 이제 위도 경도 좌표계입니다. 얘는 이제 코드로 관리가 되는데 EPSG 코드로는 4326번이고요. 특히 산림청에서는 공간정보 표준 좌표계는 UTM-K 좌표계고요. 요거에서는 이제 5178, 5179로 두 개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이유는 이제 베셀 타원체나 이건 타원체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국토지리정보원 표준 좌표계는 이제 서부 원점, 중부 원점, 동부 원점, 뭐 동해 원점 해서 5186, 5187, 5188, 5185 내려가 보면 5181 요런 좌표계들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간 정보를 다운 받거나
이렇게 할 때 항상 좌표계가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좌표계가 만약에 없는 자료를 봤더라도 이 좌표계의 숫자를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거 기억나시죠? 텍스트 파일에 보시면은 좌표계에 대한 정보는 없잖아요. 사전에 알아야 되고. 근데 보시면 X는 이제 128, Y는 38이니까 이거는 위경도 좌표계구나 해서 이제 WGS84를 이제 유추해서 한번 넣어 보시고, 이게 이제 GIS에서 V월드나 이런 TMS 폴 코리아에서 배경지도랑 위치가 얼추 맞다 하면은 좌표계가 이제 얘는 이제 WGS84 좌표계구나 하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20만, 뭐 Y가 60만이다 하면은 숫자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WGS84 위경도 좌표계는 아니고 뭐 5186인가? 뭐 중부 원점 좌표인가? 라고 생각을 하셔서 한번 넣어보시고 좌표계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좌표계가 없으면.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눈에 익숙해지시면은 좌표계가 없더라도 찾아서 일단 강제로라도 넣어서 어쩔 수 없이 하면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좌표계는 한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공간 정보에서 만약에 좌표계가 없는 데이터를 어떻게 그러면은 좌표계를 설정을 하고 변환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의랑 변환에 대해서 좀 한 가지 하기 전에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 아마 GIS를 사용하시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정의랑 변환에 대한 개념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사용하다 보면 좌표계의 정의는 쉽게 말하면은 이름이 없는 애들한테 이름을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좌표계의 변환은 지정된 이름을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이게 개념상으로는 쉬운데 이 공간 정보에 눈에 보이는 거랑 연계를 해서 보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좌표계 변환을 해야 되는데 좌표계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시고, 좌표계 정의를 해야 되는데 변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 개념이 혼합되면은 공간 정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좌표계를 못 찾는 경우가 많으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 좌표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자료를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prj에 대한 파일은 이제 좌표 정보들을 기록하고 있는 파일인데요. 실습 파일을 보시면은 산림탄소 상세 사업 등록 현황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3개의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dbf, .shp, .shx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prj가 없죠. 근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prj가 없어도 이 쉐이프 파일을 드래그 하면은 데이터에 올라는 가는데, 산림탄소 상세 사업 등록 현황 레이어를 보시면 이 옆에 지구본 모양의 물음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거를 좀 확인해 보면 레이어에 설정된 좌표계가 없습니다 라고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럼 얘는 어디가 있냐? 일단 이 남한에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우클릭하고 레이어 확대 축소를 눌러 보시면은 한반도 모양이 있죠. 완전 엉뚱한 곳으로 이제 공간 정보가 입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좌표계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좌표계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좌표계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클릭하고 속성으로 들어가시면 이 파일들에 대해, 이 공간 정보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양식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원본, 레일 속성에서 원본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정된 좌표계 CRS라고 하고 유효하지 않은 투영체 라고 되어 있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표계가 없으면은 제일 일단은 해야 될 방법은 예상이 되는 좌표계를 넣어보는 겁니다. 사전에 내가 이 공간 정보의 좌표계를 알 수 있으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저는 이제 콤보 박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콤보 박스에도 없으면은 지구본을 옆에 눌러 보시면은 이 좌표계를 찾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쓰고 보편적으로 쓰는 게 5179번 아니면 5186번일 텐데, 아니면 4326번이나 일단 5186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좌표계에 대한 설명들 5186 치시면은 이 좌표계에 대한 설명들을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이제 이 좌표계들에 대한 설명들은 이 5186번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코드로 되어 있긴 한데요. 디그리, 곡률에 대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자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5186번을 확인을 눌러 보시고요. 그러면은 지정된 좌표계에서 5186번이 입력이 되고 얘를 한번 적용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하면은 이게 이 점들 포인트 파일들이 사라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레이어 확대 축소를 해 보시면은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5186이 아니란 겁니다. 5186이 아니면은 4326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4326으로 해보면은 또 확대 축소 해보면은 4326이 한반도 모양으로 된 걸 볼 수 있고, 아 그러면은 나는 이제 여기 이 공간정보 좌표계는 4326이구나, EPSG 4326이구나 라고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좌표계가 지정이 안 돼 있어도 이 공간정보 벡터 파일이 어떤 좌표계인지 미리 아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안 맞으면은 위성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좌표계를 이제 찾는 거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4326인 걸로 확인이 됐고 여기서 끄시면 안 돼요. 이게 결국에는 나는 이 공간 정보를 다시 저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좌표계를 설정을 했으니 나는 그럼 다시 좌표계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은요, 우클릭해서 익스포트가 있고요,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면은 벡터 레이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나오고요, 파일 이름에 점점점을 누르시고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공간, 저희는 여기다 저는 저장하겠습니다 하고, 파일 이름은 자신이 원하는 거, 산림 탄소 상세 사업 등록 현황에서, 저는 그래서 항상 공간정보 작업을 할 때 그 좌표계를 그 언더바를 해서 4326 이런 식으로 공간정보 좌표를 항상 기록을 해둡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좌표가 꼬이거나 아니면 내가 작업을 하려고 좌표를 변환했을 때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4326으로 이렇게 하고, 네, 확인을 누르시면은 다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얘는 기존의 거는 삭제를 하고 이렇게 새로운 파일이 저장되면서 올라가시는 걸 볼 수 있고, 앞서 처음에 이제 좌표계가 없는 파일을 올렸을 때랑 다르게 지구본에 물음표는 안 뜨고 얘를 다시 속성을 확인해 보면은 4326이 잘 들어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좌표를 정의하고 이제 저장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런 좌표에 대한 변환을 뭐냐, 좌표 변환은 이 4326을 나는 좌표를 5186으로 바꾸고 싶을 때 좌표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적도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적도가 일단은 잘 올라갔고요. 근데 지적도를 속성을 보시게 되면은 좌표계가 5186 센트럴 벨트 2010으로 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 산림탄소 상세 사업 등록 현황 4326, 아까 만든 거는 좌표계가 4326인데 보시면 얘는 좌표계가 맞기 때문에 같은 이제 지도상에서 잘 들어간 거를 확인을 했고, 이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5186이 맞는 좌표계이기 때문에 이 5186으로 넣었을 때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개의 다른 공간 정보 좌표계를 예를 들어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뺀다거나 요런 공간 정보 분석을 중첩해서 분석할 때는 이렇게 두 개의 좌표계는 잘 들어간 게 맞지만 이 분석할 때는 이 좌표계를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데이터가 꼬이거나 이런 예를 들어 면적 산출하는 과정에서 지구 곡률이나 이런 XY 좌표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 원활하게 안 되거나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좌표계 변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표계 정의는 내가 이름을 부여하는 거고요. 이 이름이 잘 맞는 걸 확인했는데, 아 나는 이 지적도의 좌표계로 이 4326을 5186번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할 때 좌표계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4326번을 이 지적도랑 분석을 하기 위해서
5186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물론 교재에서는 좌표 변환이라는 기능이 따로 있지만 저는 좀 실무적으로 좀 빠르게 변환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좌표계 변환하는 방법은 우클릭한 다음에 익스포트를 하시고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릅니다. 좌표계 정의를 해서 저장할 때랑 똑같은 양식이 나오고요. 파일 이름은 산림탄소 상세 등록 현황이고 5186번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5186으로 하고 이 좌표계를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4326에서 5186번으로 지정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보시면은 저장이 되면서 다시 5186번으로 업로드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 5186번이랑 4326번이랑 동일한 위치여야 하고요. 다만 좌표계 변화를 통해서 위치는 동일한데 요거에 대한 좌표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좌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좌표 변환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좌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좌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좌표 모양이 꼬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좌표 변환은 좌표 정의를 해서 이 공간 정보의 좌표가 뭔지를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내가 이 공간 정보 좌표를 다른 좌표 체계로 전환을 하고 싶을 때 좌표 변환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186 데이터에 대해서 속성을 눌러 보시면은 이 지정된 좌표계가 5186번으로 잘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자료랑 같이 병합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좌표계를 정의하고 변환하는 과정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벡터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생성을 해보고 이제 벡터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 벡터 데이터 실습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자료들은 일단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Vworld 스트릿도 제거를 하고, 네. 일단 Vworld 세틀라이트만 남겨두고 이제 교육 자료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벡터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까 그 레스터 파일 올릴 때 썼던 여의도 공원을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올려 보겠습니다. 하고 이게 올라온 게 확인이 되면은 우클릭해서 레이어 확대 축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의도 공원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속성을 보시고 얘 좌표계는 이제 5186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여의도 내에서 이 보시면은 이렇게 여의도에 도시숲이 있는데 이 도시숲에 대한 거를 이제 탄소 사업지라고 가정을 하고 이 탄소 사업지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그려보고 경계에 대해서 면적을 산출을 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들을 담는 빈박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빈박스를 만드는 방법은 레이어를 누르시고 레이어 생성에서 새 쉐이프 파일 레이어를 누르시면은 이제 새 쉐이프 파일 레이어에 대해서 파일 이름이나 유형 그리고 좌표계를 넣는 화면이 나오고요. 파일 이름에서 이제 점점점을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저장하고 싶은 공간에 저장할 파일명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탄소사업 대상지라고 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항상 좌표계를 언더바하고 파일명에 항상 기재를 합니다. 여의도 공원에 대한 레스터 파일, 티프 파일이 5186이라는 거 아까 확인했기 때문에 여의도 탄소사업 대상지 언더바 5186으로 해서 파일 이름을 저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도형 유형을 보시면은 벡터 자료는 점선면이 크게 있습니다. 점은 이제 포인트, 선은 라인, 그리고 면은 폴리곤인데 점으로 대표적으로 표출되는 속성은 x랑 y에 대한 좌표값이고 라인은 길이에 대한 값이고 폴리곤은 면적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폴리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좌표계는 분석을 위해서 5186으로 하고요. 해서 일단 확인을 누르시면은 여의도 탄소사업 대상지 언더바 5186이 생성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얘를 이제 레이어 확대 축소 해보시면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얘는 빈박스를 만든 거고 이 빈박스에 저장될 폴리곤을 저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계를 그리는 작업은 요거를 탄소사업 대상지를 활성화 하시고 이제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연필 모양을 키시면은 다양한 기능들이
활성화 되시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운을 받으시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폴리곤 객체 추가만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툴바에 우클릭을 하시고 이제 고급 디지타이징 툴바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추가 기능들에 대해서 표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연필 모양을 활성화하고 일단 경계를 그리려면 폴리곤 객체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폴리곤 객체 추가를 누르시면은 이제 화면에 이렇게 관형 모양으로 이제 마우스가 바뀌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얘를 경계를 따라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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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시고 경계를 다 그렸으면은 마지막으로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아이디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고요. 얘를 일단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으로 하면은 이렇게 경계가 그려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얘를 이제 저장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요. 연필 모양을 한 번 더 누르시면은 변경사항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얘를 만약에 무시를 누르게 되면은 기존에 했던 작업들이 활성화하고 나서 연필 키고 나서 했던 작업들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그리고 나서 우클릭하고 1번 저장하고 얘를 다시 편집 모드 눌러서 저장 버튼을 항상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저장이 되면은 이 폴리곤들이 새롭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폴리곤들에 대한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 우클릭하고 속성을 누르시게 되면은 좌표계, 이 원본 정보에 들어가면 좌표계가 아까 5186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5186이 잘 들어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작업을 계속 할 건데, 지금 그린 자료들은 일단 경계는 잘 표현됐는데 안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주황색을 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도형을 수정하는 방법은 우클릭에 속성을 누른 다음에 심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양한 심볼 모양이랑 설정 사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투명도를 낮추고 싶다 하면은 불투명도에서 적용을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투명도가 바뀌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나는 이제 이 경계, 이 안쪽의 색깔을 빼고 경계만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내려 보시면은 아웃라인 블루라던가 그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으로 하면은 이제 안쪽은 비어서 나오게 되고 밖에 경계만 폴리곤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이 선이 두껍다 하면은 이 단술 라인에서 선 너비를 뭐 4로 한다거나 뭐 아니면 더 넓게 하고 싶다 하면은 뭐 9로 한다거나 해서 선 넓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일 간단하게 갈색으로 하고 불투명도를 한 20으로 낮춰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확인 버튼 누르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대상지 경계를 구획했는데 어떤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도시숲 쪽이라서 안쪽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녹지에 대한 면적이나 사업 대상지의 산림에 대한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건데, 지금 안쪽에 무슨 공터도 있고 빈 공간이 많잖아요. 산림 사업을 할 때도 경계를 이렇게 그리더라도 갑자기 산장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임도가 있다거나 엄청 그 성렵지나 아니면 산불이 나서 이제 산이 없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데는 이렇게 경계를 그리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요런 대상지가 아닌 부분은 중간에 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여기서 다시 편집 모드를 키시고 디지타이징 툴들이 활성화되는데 링 추가나 이제 고리 삭제 같은 것들을 누르면 되는데, 일단 링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링 추가를 누르시고 그럼 다시 활성화되죠. 이 활성화된 거를 그린 다음에 다시 우클릭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서 이렇게 링이 생겨서 해당 지역을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동산 지역이나 뭐 나는 여기 지역이 이유가 있어서 다 빼야 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 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 모드 해서 나는 이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누고 싶다 하면은 피처 분할이 있습니다. 피처 분할을 누르시고 절단면을 이렇게 그어주고 우클릭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를
연필을 누르고 저장을 누르게 되고, 이 객체 정보들을 보려면은 객체 식별 자료를 누른 다음에 확인해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아까 분할을 한 것처럼 분리가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거 기능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중간에 앞서 보여드렸던 안쪽에 어떤 내 대상지가 아닌 부분이 있을 때는 링 추가로 빼고, 그리고 난 크게 경계를 그렸는데 안쪽에 층화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별도로 이제 구획을 나눠야 되는 경우면은 부분 분할, 피처 분할을 통해서 이렇게 분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1구획, 2구획 이렇게 분할을 하고 각각의 면적에 대해서 결국에는 면적을 구하고 이제 대상지 경계를 구획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면적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면적을 구하는 거는 일단은 우클릭하고 속성 테이블 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속성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그 경계를 구할 때 경계 폴리곤의 이름을 1번이라 지었는데 지금 1번이 두 개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왜냐면은 저희가 아까 경계 분할을 했는데 둘 다 1번으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1번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헷갈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애를 1번으로 하고 위에 있는 애를 번호를 2번으로 아이디를 저장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하시려면 아까처럼 그 연필 모양 편집 모드 전환을 누르신 다음에 얘를 2번으로 누르고 편집 모드 해서 다시 누르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또 무시 누르면은 이렇게 연필 모양 누르고 난 이후로 수정된 사항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연필 누르고 수정하고 다시 연필을 누르고 저장을 할 때 무시를 안 누르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 누르면은 이렇게 1번, 2번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1번은 일단 아랫부분은 1번, 윗부분은 2번이고요. 그럼 나 1번, 2번 구역으로 나눠 놓고 각 구역에 대해서 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은 지금 1번이 활성화되어 있고 2번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활성화를 먼저 다 푸셔야 됩니다. 이 파란색 활성화를 풀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에 있는 모든 피처를 해제 선택한 개체수 요게 있는데 요걸 누르시게 되면은 활성화를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 모드 전환, 연필 누르시게 되면은 다양한 기능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필드 계산기 열기 기능이 있습니다. 필드 계산기를 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새로운 필드 생성하고 새로운 필드 생성은 이제 여기 ID 필드인데요. 우리는 여기 면적 필드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산출 필드 이름은 에어리어라고 하고, 산출 필드 유형은 이제 텍스트로 할 거냐 아니면은 32비트, 64비트 뭐 10진수로 할 거냐인데, 아니면 날짜 형식으로 할 거냐. 저는 뭐 웬만하면은 텍스트 형식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인테저나 10진수로 하면은 숫자만 표현되고 글자를 만약에 중간에 놓고 싶을 때 글자를 못 넣기 때문에, 텍스트는 이제 글자나 숫자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면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 표현식, 이 계산기는 달런트, 이 돋보기 모양이 있거든요. 달런트 에어리어라고 영어로 치시면은 도형의 달런트 에어리어가 나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표현식에 이렇게 달런트 에어리어가 넘어간 거를 볼 수 있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1번 면적, 2번 면적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얘의 면적은 이제 67,000m² 정도, 2번 면적은 65,000m² 정도로 인 걸 알 수 있고요. 얘의 단위는 미터제곱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우리 사업 대부분은 단위가 헥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헥타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도 1번, 2번 활성화된 걸 풀어야 된다고 했죠. 활성화 풀려면은 요 버튼 누르고 필드 계산기 열기로 해서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산을. 그럼 아리아 에어리어 하고 헥타, 나는 헥타로 면적을 산출하고 싶다 라고 하고, 산출 필드 유형은 텍스트, 그리고 달런트 에어리어 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미터 제곱으로 나오는 거니까, 나는 표현식에서 10,000m 제곱이 1헥타기 때문에
미터 제곱에서 나누기 만을 하면은 헥타가 되겠죠. 요렇게 계산을 해서 나누기 만 해서 확인을 누르면은 6.68헥타, 6.47헥타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편집 모드 전환해서 저장하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저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지 경계를 구획 가능하고요. 번외로 포인트 자료를 한번 구획을 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자료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렇게 얘는 면에 대한 폴리곤에 제한 자료를 구한 거고, 포인트 자료도 넣기 위해서는 그 저장될 그 빈 박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레이어에 레이어 생성에 쉐입 파일 레이어를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은 자신이 원하는 파일, 여의도 공원 탄소 사업지 표준지 중심점 하고, 항상 좌표 이름 5186으로 할 거기 때문에 넣고, 도형 유형은 포인트, 그리고 좌표계는 5186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아무것도 지금 없기 때문에 빈 박스로 돼 있고요. 얘를 포인트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얘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필 모드, 편집 모드를 키면은 요것들이 다시 활성화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포인트 객체 추가를 눌러보고, 그럼 이게 관형 모양으로 다시 활성화 되고요. 얘를 누르면 바로 저장.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도 편집 모드 끄게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이제 저장이 된 거고요. 그럼 얘에 대해서 포인트는 당연히 점에 대한 정보는 x, y 좌표를 구할 수 있고, 선은 길이, 그리고 면은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얘는 x, y 좌표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x 좌표는 몇이고 y 좌표는 몇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구하려면 아까 면적을 구하는 것처럼 수승 테이블 열기를 한 다음에 얘에서 id가 1, 2, 3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얘를 편집 모드 전환을 누르시고 아까처럼 필드 계산기 열기로 해서 x 좌표를 구해 보겠습니다. 산출 필드 이름을 x 좌표로 하고, 필드 유형은 항상 텍스트 웬만하면, 그리고 x 좌표 구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달런트 x 누르면은 요게 나오게 됩니다. 달런트 x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 1번, 2번, 3번에서 x 좌표가 나오는 거고요. y 좌표는 다시 필드 계산기 열기에서 산출 필드 y,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달런트 y를 하게 되면 y를 다시 넣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y 좌표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편집 종료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1번, 2번, 3번에 대해서 x 좌표랑 y 좌표가 구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193,500이고 547,000이잖아요. 왜냐면은 아까 이 포인트에 대한 좌표계가 그 5186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좌표계를 다르게 하면은 x, y 숫자도 당연히 그 좌표계에 맞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랑 이제 그 폴리곤에 대한 면에 대한 이제 벡터 자료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까지 벡터 데이터 이제 작업까지 했고요. 페이지 16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제 벡터 데이터에서는 점 데이터랑 면 데이터에 대해서 가공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오 레퍼런싱을 해보겠습니다. 지오 레퍼런싱은 이제 한글로 지리참조자라고 하고요. 요거에 대해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산림 같은 경우에는 산림 시업을 하게 되고 그 시업 대상지를 이제 탄소 사업 대상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업 대상지 결과물은 이제 CAD 프로그램으로 생성되는 도면 자료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 자료에서 작업 지시도를 보시게 되시면은 요런 형태의 도면 자료가 있고, 저희는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시업한 지역, 물론 지적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형광 초록색처럼 요런 시업한 지역만 이제 사업 대상지로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미지 자료들을 대상지를 공간정보 GIS 프로그램으로 옮기고, 요 작업 지시도에 있는 이런 이미지 자료들을 공간정보 여기 프로그램으로 옮기고, 당연히 이 작업 지시도는 이미지 자료이기 때문에 좌표값이 없습니다. 좌표값도 생성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도면 기반으로 해서 이 탄소 사업 경계지를 벡터를 그리고
표본점을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 이미지 자료를 공간 정보로 옮길 때 지오 레퍼런싱 기능을 쓰게 됩니다. 지오 레퍼런싱 기능을 쓰기 전에 일단은 저희가 작업 지시도에 대한 파일과 지적도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 쉐이프 파일을 열 건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dbf, prj, 쉐이프, shx 필요한 파일들 4개가 묶음으로 잘 있고요. 얘를 이제 드래그해서 레이어에 올리시면 이게 잘 맞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속성을 보시게 되면요, 지적도 같은 경우는 5186인 거를 아실 수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요거를 좀 투명하게 잘 이쁘게 보는 게 중요하니까 속성으로 들어가서 심볼에서 뭐 경계만 표시하도록 하고, 색은 흰색으로 하고요. 라인 너비는 0.4로 해서 네, 요런 식으로 좀 이쁘게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줌인하면은 이쁘게 돼 있죠. 지적도가 보시면은 이제 해남군에 대한 지적도를 다운받은 건데 굉장히 많은 폴리곤들이 있습니다. 폴리곤 각각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은 이 우측에 객체 식별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누르게 되면은 마우스 커서가 이제 바뀌게 되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옆에 식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테이블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테이블에 글자들이 지금 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를 다운받았는데 이런 글자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지적도에 속성을 들어간 다음에, 요거는 보통 인코딩이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본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데이터 원본 인코딩에서 UTF-8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요것도 좌표계처럼 정보가 없을 때는 UTF-8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UTF-8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하고 확인 누르고 다시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글자가 안 깨지고 잘 들어가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사실 그 UTF-8도 안 된다 이러면은 쭉쭉 올라가다 보면 EUC-KR이 있어요. 또 안 되면은 뭐 EUC-KR 해보시고, 인코딩도 종류가 많은데 대부분 UTF나 EUC-KR 정도면은 데이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수정을 해서 적용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각각의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각각의 다 폴리곤이 여러 개 합쳐져 있는 거고요. 각각의 속성 정보들이 다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런 속성 정보들은 지적도에 dbf 파일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적도를 한번 키시고요. 이 속성 보기 기능 끄겠습니다. 속성 보기 기능 끄려면 맵 이동 버튼, 손가락 버튼인데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맵 이동을 하는 기능으로 활성화되고 속성 정보는 꺼지게 됩니다. 이것도 지우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작업 지시도 이미지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해남에서 산 192 임지에 대해서 신규 조림을 한 그 설계 도면에 대한 샘플 자료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형광색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삼고 싶은 거예요. 작업 지시도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좌표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 정보 프로그램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제 지오 레퍼런싱인데요. 지오 레퍼런싱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진의 특이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이미지를 강제로 여기다가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미지가 공간 정보 올라가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좌표 값을 가지는 이제 레스터 파일이 생성될 거고요. 작업 지시소 상에 최소한 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공간 정보 상으로는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392 임이니까 저희가 실습이니까 좀 간단히 찾아보면은 여기 지적도의 땅끝 쪽에 보시면 요 지역이 이제 산 192거든요. 보시면은 완전 똑같은 걸 알 수 있고, 저는 그러니까 요 사진을 여기에 맞춰서 강제로 올리겠다라는 거고요. 하는 방법은 이제 레이어에 지리 참조자 있습니다. 지리 참조자를 누르시면 지리 참조자가 나오게 됩니다. 레스터 열기를 누르신 다음에 작업 지시도 파일을 올리시면 되고요. 요 톱니바퀴 모양을 변환 설정을 하셔가지고 타겟 CRS를 우리는 5186으로 할 거기 때문에 5186으로 바꾸시고요. 네. 그리고 산출 설정, 저장되는 공간은 지오 레퍼런싱 실습하고, 저장해야 될 좌표계를 항상 저는 입력을 하는데 5186으로 좌표계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파일 형식은 이제 이미지 자료에서 공간 정보로 넣는 순간
레스터 파일이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IFF 파일이 되는 거고요. 확인 누르고, 네. 그리고 리샘플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 값에 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팅을 다 했으면은 저희는 이제 특이점들을 찾을 겁니다. 강제로 이제 사진을 올릴 건데 꼭지점들에 대해서 어느 사진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를 지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꼭지점을, 네, 5186이고 맥캔버스에서 이 꼭지점을 여기다 라고 할당을 해줄 거고요. 확인. 여기 보시면은 라인이 두 개 겹쳐서 크로스되는 여지역, 요 지역을 이제 요 지역이 되겠죠. 요 지역으로 할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좋을까요? 여기로 할까요? 요 지역을 맥캔버스에서 강제로 여기가 이제 여기니까 여기 꼭지점이다 라고 해서 이제 할당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세 꼭지점을 무조건 맞추는 형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여기다 올리는 건데, 이렇게 꼭지점을 다 지정하셨으면 지오 레퍼런싱 시작 버튼, 재생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사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사진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레이어에 지오 레퍼런싱 실습 5186이 표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좀 확인을 해보면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제 TIFF 파일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옮겨갈 때 정확도가 얼마나 높냐라는 거는 이 지오 레퍼런스 지리 참조자 이제 화면에서 잔여 픽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찍었던 곡과 내가 맥캔버스에서 찍었던 오차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0.35m의 오차가 났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도시 지역에서 도시 설계할 때는 센티미터까지 오차를 보는데, 산림 지역에서는 뭐 그렇게 센티미터까지는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0.35m면은 거의 40cm 오차죠. 이런 부분이 이제 주민을 많이 하고 이제 정확히 찍을수록 낮아집니다. 한 1에서부터 3m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한 오차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뭐 50이나 100이나 이런 잔여 픽셀이 높은 숫자가 나왔다 하는 거는 레퍼런싱이 그 꼭지점 설정이 기준점이랑 실제로 많이 다르다는 거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얘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거하거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잔여 픽셀을 최대한 낮게 해서 꼭지점을 찍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이렇게 가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얘를 보시게 되면은 우클릭해서 속성을 보시면은 네, 좌표계가 5186으로 잘 들어갔고요. 당연히 얘는 이제 TIFF 파일로 전환이 된 거고, 속성을 눌러서 투명도에서 투명도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투명도 조절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작업 지시도 설계 도면을 이렇게 공간 정보로 올리는 작업이 이제 지오 레퍼런싱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서 배웠던 기술들을 다 활용을 해서 이제 얘에 대해서 칭하를 공간 정보 구획을 구역해 보고 이제 표준지를 한번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료는 일단 이미지 자료이기 때문에 이 녹색 부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눕기 따듯이 그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당연히 이제 나는 일단 사업 대상지 면적을, 대상지 구획을 좀 그릴 건데, 우리 이제 3단은 이제 벡터 그리기에서 배웠다시피 일단은 빈 박스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레이어 생성해서 이제 새 셰프 파일 레이어 하고, 파일 이름을 그러면은 공간 정보 종합 활용하고, 항상 저는 5186 써야 될 좌표를 지정을 합니다. 5186으로 하고, 도형 유형은 폴리곤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칭하 각 구역별로 경계를 그릴 거니까 폴리곤을 하고, 좌표계는 중요하죠. 5186으로 저희는 계속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확인 누르면은 빈 박스가 생기고요. 얘를 이제 연필 모양을 눌러서 편집 모드 키기 하고, 이제
폴리곤 객체 추가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줌인을 하고 화살표를 누르면은 키보드 화살표를 눌러서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고 줌인 줌아웃을 하면서 최대한 정확하게 이제 그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은 실습 과정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얼추 다 됐죠. 이러면 다 됐고, 다 그렸으면 우클릭하고 아이디 1번으로 하고요. 2번은 이제 우클릭하고 2번, 3번도 우클릭하고 3번. 이렇게 하면 이제 1, 2, 3번이 나오는 거고요. 항상 저장하기 해서 우클릭하고 속성 테이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잘 들어갔고요. 요 노란색은 속성 테이블에서 선택이 돼 있어서 활성화된 거고요. 활성화된 거 지우는 거는 요 버튼 누르면 된다 했습니다. 지우고 일단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얘도 투명도를 좀 낮추겠습니다. 투명도 낮춰서 하고요. 네. 요 과정까지는 이제 다 아실 거고, 이제는 이제 그렸으니까 그 지오 레퍼런싱한 이미지 자료를 끄겠습니다. 그러면 요 지역이 이제 우리가 사업 대상지 경계로 이제 설정한 지역이 되고요. 얘들에 대해서 속성 탭을 다시 들어가서 편집 모드 전환을 해주고, 저는 이제 이 구역들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있다면은 이 구역을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산림이니까 어떤 좀 특별한 명칭으로 놓고 싶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편집 어떤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땐 편집 연필 그림을 그리시고요. 타이핑을 해가지고 1번은 어떤 지역이다 이런 것들을 추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로 넣으려면 편집 모드에서 여기 새 필드라는 버튼이 있는데 새 필드를 누르고 이름 뭐 임상에 대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은 텍스트로 하고 길이는 10으로 해서 확인을 누르면은 임상에 대해서 이제 필드가 생성되고요. 여기서 1번을 예를 들어서 소나무림, 참나무림, 3번을 낙엽송림, 이런 식으로 낙엽송, 참나무 말고 신갈나무로 하겠습니다. 소나무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1번은 소나무, 2번은 신갈, 3번은 낙엽송, 군락지인 걸 표출을 한 거고요. 그리고 각 사업 층하, 사업 구획별로 면적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편집 모드 키기, 그리고 필드 계산기 열기 해서 새로운 필드 생성을 하고, 필드 이름은 면적으로 하고, 산출 필드 유형은 텍스트 하고, 면적은 달런트 에어리어 하면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확인하면은 면적에 대한 미터 제곱이 나오게 되고, 헥타를 하고 싶다. 살림은 보통 면적을 헥타 단위니까 면적 하려고 헥타 하고, 텍스트 달란트 에어리아에서 나누기 일십 백 천만, 만 미터 제곱은 1헥타니까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면적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필해서 저장하기 하면은 되고요. 그럼 반대로 포인트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상지의 포인트를 지정을 할 수 있겠죠. 보통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산림조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산림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 포인트는 대상지 면적의 1%를 구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3헥타면은 1%는 0.13이고 한 개의 표준지가 0.04니까 적어도 4개가 필요한 거죠. 1번 구역은 4개, 2번 구역은 1개, 3번 구역은 1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레이어에서 새 셰프 파일 레이어에서 파일 이름 공간정보 활용 표준지 5186 하고, 도형 유형은 포인트, 좌표는 5186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 포인트를 이제 넣을 건데 연필 모양으로 편집 모드 누르고 포인트를
뭐 1번, 2번, 3번, 4번 하고 5번, 6번 해서 포인트 그 조사된 지점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필을 끄고 당연히 이 포인트에 대해서도 1, 2, 3, 4, 5, 6 이렇게 6개의 포인트가 속성 테이블에 입력이 됐는데 얘에 대해서도 X랑 Y 좌표 값을 구할 수 있겠죠. 편집 모드 전환하고 필드 계산기 X 좌표 텍스트 달란트 X 확인. 다시 편집 필드 계산기 Y 좌표 텍스트 달란트 Y 확인.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아이디 별로도 설명을 넣어주시고 싶으시면은 탭필드에서 표준지 속성 정보를 만들고 텍스트로 필드를 새로 만든 다음에 1번은 아까 1번 구역이 어떤 구역이었죠? 1번은 소나무, 2번은 신갈, 3번은 낙엽송이니까 1번부터 4번까지가 소나무 1, 소나무 2, 소나무 3, 소나무 4 5번 표준지가 여긴데 여기는 신갈나무 1 여기는 낙엽송 1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다 지정을 했으면 연필을 다시 누른 다음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무시하게 하면은 아까 X, Y 표준지 속성 할 때까지 이 편집 버튼을 누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저장을 하시면은 이런 정보들이 다 표출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지 배치는 일단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거를 랜덤하게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직접 손으로 안 하고 간단하게 설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표준지를 설계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 근데 면적이 너무 크거나 나는 이제 좀 어떤 특별한 규칙, 뭐 격자대로 하고 싶다라거나 이런 특별한 규칙이나 아니면은 그냥 심플하게 요 폴리곤 내에 이 경계 내에서 자동으로 이제 랜덤하게 표준지 중심점을 생산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구 모음의 벡터에서 조사 도구에서 예를 들어 폴리곤 내부의 랜덤 포인트 생성하기 기능을 누르시고 폴리곤 내부니까 이제 아까 이 경계를 그린 폴리곤을 놓고 포인트 수는 이제 한 6개씩 그리겠다 라고 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랜덤 포인트 생성이 됐다고 이제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되고 각 폴리곤 각 경계마다 6개씩 랜덤하게 들어가게 설계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반경이 11.3이기 때문에 이런 표준지들은 수동으로 제외를 해야겠죠. 이런 표준지들은 이제 제외를 이제 삭제를 해야 되는데 요거 삭제하는 방법은 요거를 이제 드래그 하면은 이게 선택이 됩니다. 이 선택한 거를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 얘도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 추가적으로 편집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를 삭제를 하려면은 랜덤 포인트에서 이제 편집 모드를 키신 다음에 영역 또는 단일 클릭으로 개체 선택 요 네모 박스 화면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를 하시고 딜리트 버튼 그러면은 딜리트 4개의 피처 삭제하기 요것도 삭제 요것도 삭제 요렇게 삭제 요런 경계 부분도 나중에 원형이 11.3m 표준지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조사지가 튀어나가겠죠. 경계 밖으로 요런 부분도 삭제하고 다시 요런 것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요런 것도 다시 삭제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표준지를 요런 식으로 표준지를 네, 설계를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폴리곤 안에 랜덤하게 몇 개의 표준지를 강제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이제 뿌려주는 기능이고요. 반대로 이제 나는 뭐 100m 격자 단위로 하고 싶다. 격자 단위로 표준지를 뿌리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다시 벡터에서 조사 분석 도구에서 정규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정규 포인트 입력 범위는 여기에서 이 버튼을 레이어에서 계산 화살표 요 우측에서 밑에 화살표 버튼을 레이어에서 계산해서 나는 이제 이 랜덤 포인트를 그 정규 포인트라고 해서 뭐 간격을 동일한 간격으로 포인트를 생성하고 싶은데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해서 공간정보 종합 활용이라고 해서 경계를 만들었던 경계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포인트 간격을 한 200m 간격으로 포인트를 주겠다. 그리고 좌표계는 5186으로 하겠다라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200m 간격으로 이 포인트들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요 밖에 튀어나온 부분은 뭐냐면은 분석을 정규 포인트를 넣을 때 요 폴리곤을 그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 폴리곤의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을 기준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얘를 범위를 만들게 되고 여기서 200m 격자로 해서 포인트들이 생성되는 거죠. 그리고 요런 밖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렇게 정규 포인트로 만들고 나서 이제 앞서 설명했듯이 정규 포인트를 이제 편집 모드 하고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영역 또는 단일 클릭으로 객체 선택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줘서 이렇게 제외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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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생성하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200m 격자 단위로 만들어서 밀도가 많이 줄었는데 저는 이제 조사자인 거고 랜덤으로 강제로 이제 첫 번째 방법처럼 강제로 찍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편한 지역이나 요 약간 인위적인 개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50m 간격으로 빽빽하게 한 다음에 요거를 그 구획별로 1% 기준에 맞게 선택을 삭제를 하고 이제 그 대상지를 조사를 가게 되면은 랜덤하게 포인트를 생성하고 표본점에 대해서 설계 과정에서 인위적인 개입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요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경계구획을 그리고 표준지를 설계하는 거를 이제 공간정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의 내용이고요. 산림탄소 상세사업 GIS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자분들께서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자료에 작업 지시도 2번에 대한 경계 자료가 있고요. 작업 지시도 2번 가지고 한번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다음에 내 사업지를 어떻게 공간 정보를 구축을 할지에 대해서 좀 충분한 기초 역량이 생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번 1교시 GIS 교육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